안녕하십니까. 논어 읽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위정편 5장이 되겠습니다. 자, 맹의자 무뇨한데 자왈무이니라. 맹의자는 그 공자님의 제자죠. 삼환 중에서 그 대부 집안입니다. 노나라 그 대부 그 중손씨가 되겠죠. 그러니까 맹손씨 집안의 자제인데, 이름은 하악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악이가, 맹의자가 물었단 얘기죠. 효도에 대해서 물으니, 공자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무위니라. 무위라는 것은, 위는 어긋날 위자지요. 무는 없을 무자, 어긋남이 없어야 된다. 혹은 무를 안 입을 자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기지 않아야 한다. 효라는 것은 부모님 말씀을 어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번지어른이 할 때 이 번자는 울타리 번자고, 지자는 더딜 지자고, 어자는 거느릴 어자. 근데 번지할 때는 이 번지는 공자님의 제자 이름입니다. 그리고 어는 거느릴 어자지만은 수레를 모는 것도 이 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가를 몰고 간다. 임금님의 수레를 몰 때는 할 때 이 어자는 수레를 몬다. 그러니까 공자님의 수레를 이 번지라는 제자가 몰고 갈 때, 그때 이제 공자님께서 자고지왈, 공자님 고지왈, 여기서 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대사가 될까요? 인칭 대사지요. 여기서는 번지에게 일러서 말씀하시기를 그냥 번지에게 말씀한 게 일러서 말씀하시기를 고지왈, 이를 고자지요. 맹손 문효의하야. 자, 맹손이라는 것은 맹의자를 맹손이라고 그렇습니다. 서계로 치면 이제 손이 맹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맹손은 맹의자인데, 맹의자가 나에게 물었단 얘기예요. 뭐에 대해서 물었느냐? 효에 대해서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 다시 말하면은 맹손이 어아가 나에게죠. 어가 에게라는 전치사니까 나에게 효에 대해서 묻길래 아대왈무이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내가 대답하기를 무위, 어김이 없어야 한다고 말을 했다. 그러니까 번지왈 하위야 있고, 번지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위안 있고, 여기서 하위안 있고 했는데, 하위 할 때는 이 하라는 목적어가 위라는 동사 앞으로 놓였죠. 이 의문문에서 그렇게 많이 쓴다고 그랬죠. 이것은 하라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을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무엇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위, 그러니까 원래는 위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목적어가 앞으로 나왔을 때는 항상 강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위야, 무엇을 말합니까? 하니, 여기서 야라는 것은 의문의기를 표시하는 의기조사가 됩니다.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의문의기를 표시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번지가 묻기를 어김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자왈 생사지 이래 하며, 자왈 공자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생이라는 것은요, 부모라는 말이 생략됐습니다. 생이라는 것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섬길사자, 살아계실 때 섬긴다는 것은 누구를 섬긴 겁니까? 부모란 말이 여기는 없지만 생략됐어도 부모님 섬기기를, 생전에 부모님 섬기기를, 그런 뜻이죠. 지이래로, 이래
예법으로서 하며, 예법으로서 그것을 해야 돼요. 여기서 지라는 것은 바로 무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게, 그것을 예법으로서 하고, 그 다음 사장지일에 하며, 사후에는 죽을 사자니까 누가 부모님이 장례를 예법으로서 하고, 이 일에니까 사후에는 장례를 예법으로서 하고, 그 다음에 제지일에니라, 여기서 제사 지내는 것을 제지라고 그러지요. 제사 지내는 때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일에 예법으로서 해라. 자, 그러니까 살아서 계실 때도 섬기는 것을 예법으로 하고, 죽어서 장례 지내는 것도, 그리고 제사 지내는 것도 예법으로 해야 된다. 예라는 것을 그렇게 아주 중시를 했죠. 그런데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공자 당시에 그 노나라의 정치를 그 아주 완전히 전횡하던 그 삼한씨라고 그랬어요. 맹손씨, 숙손씨, 개손씨, 이 세 대부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들은 그 대부임에도 불구하고 왕이나 제후만이 할 수 있는 그 참남한 일을 많이 저질렀다고 그래요. 논어에 보면은.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 사회 기강과 질서가 무너져 버린 상태입니다. 공자는 여기서 이 예라는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하는 것도 바로 이 삼한씨 때문에, 얘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특히 그 논어 나중에 8일편에 보면은 뭐 이들을 삼한씨를 공자는 상당히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는 대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맹손씨의 가문은 삼한씨 중에서 제일 형 집안이죠. 맹손씨 가문의 경우는 이 맹의자의 자식인 맹의자입니다. 맹의자. 원래 이 맹의자, 여기 나오는 맹의자 아버지 맹희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맹의자하고 남궁경숙이라는 그 형제를 공자님을 가서 스승으로 삼고 모시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맹씨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공자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맹의자가 이 공자님 제자가 된 겁니다. 이런 인연으로 그 맹의자는 당시에 그 덕망과 학식이 높던 그 공자에게 대해서 와서 효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에 이제 공자는 사람에 따라서 전부 대답이 다르죠. 공자님 항상 이 권력자 신분인 맹의자에게는 효를 바탕으로 당시 그 무너져가던 사회 기관과 그 질서라면 여기서 바로 예법입니다. 이 예법을 어기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으로서 무의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맹의자는 이 무의라고 공자님이 하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만 알아듣고,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 그렇게 하고 뭐 더 이상 질문이 없거든요. 그 무의란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묻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맹의자한테는 그 정도로만 얘기하고 무의란 말만 하고, 맹의자하고 그 친한 제자가 바로 이 마부 역할을 하는 번지라는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번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맹의자와 대화를 이렇게 들려주면서 내가 무의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제 번지는 관심이 있으니까 그 무의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무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부모 섬기는 데는 모든 절차가,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나 돌아가신 후에나 어그러짐이 없어야 한다는 거, 이것이 공자님 그 효에 대한 취지입니다. 아마 맹의자는 이 한마디가 그 이해를 다시 묻지 않는 것 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확실히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번지한테 이걸 다시 확인시켜 줬으니까 번지가 나중에 맹의자한테 이 말을 다시 전달할 것이다 생각하고 공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자, 그러면 그 경위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자,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맹무. 자, 여기서 맹무가 나오죠. 맹무백은 맹무백무녀한데 그랬죠. 맹무백이 누구냐? 앞장에 나왔던 방금 나왔던 그 맹의자 아들이 맹무백입니다. 이 무자라는 것은 시호입니다. 시호로 할 것 같으면은
그 지체가 높은 사람 죽으면은 그 추징하던 이름 아닙니까? 이 대부지바이니까 이 시호가 있습니다. 맹무할 때 이 무가 시호라고 그랬죠. 백은 맏아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맹무백은 그 이름으로만 따져도 맹은 용맹스럽다는 뜻이 되니까 용맹스러운 맹의자의 용맹스럽고 그 강직한 맹의자의 맏아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맹의자 아들입니다. 5장에 나왔던 맹의자 아들이 다시 또 효에 대해서 물어요.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활 부모는 유기질지우시니라. 자, 자활 부모는 자활 공자님이 대답하실 때 부모는 자 근데 이 해석이 조금 달리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부모 유기질 지우다 여기서 유자는 다만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질이라는 것은 질병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는 근심한다, 우려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유기질 지우라는 것은 이건 사실은 유우 기질 순서를 바꾼 겁니다. 바꾸기 때문에 갈지자를 여기다 넣었어요. 앞에 그 질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근심하다. 뭘 근심하느냐? 질병을 근심하다. 그렇다면은 질병이랑 질자가 목적 아닙니까? 우는 동사고. 그러니까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니까 우질 해야 되지 않아요? 유기우질 해야 되는데 질이라는 것, 병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 앞으로 내놓으니까 지자가 여기가 서로 구조조사로서 들어간 겁니다. 갈지자가 여기는 갈지자는 구조조사입니다. 그래서 유기질지우 그러니까 유기질이라는 글을 순서를 바꾸면서 갈지자가 들어갔다. 이런 문장이다 생각하고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면 공자가 대답하시기를 부모는 자식이 병이 날까봐 그것만을 근심한다 하였다 그랬어요. 오직 그것만을 근심해요. 누가? 자식이 그럴까요? 그러면 기라는 것은 누굽니까? 자식이란 뜻이죠. 자식의 병이 기질입니다. 그것을 근심하는 것이 바로 부모니까 부모는 그렇게 자식을 걱정한다는 것. 그러니까 효도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걸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은 위정편은 재미있게도 이 5장에서는 아버지 맹의자의 효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6장에서는 그 맹의자의 어린 아들인 맹무백의 그 효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서로 나란히 병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나오는 부모 유기질 지우라는 표현은 문법적인 구조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그 논어로 이 구문을 해석을 하면서 모두 학자들 간에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라는 것을 지시대명사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이 세 가지로 해석이 되거든요. 첫째로 기를 부모로 보고 해석을 하면은 자식은 부모를 섬길 때 모든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직 부모님께서 병을 앓으실까 하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병을 앓으실까 걱정하는 것이 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식이 부모를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서 걱정하는 것은 자체가 효거든요. 그 불효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해석이 안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해석은 기를 병에 대한 지시대사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병에 대한 것을 강조로 하는 것을 본다면은 효자는 병만 걱정하라는 얘기예요. 걱정이 뭐 이것저것 많은데 하거나 뭐 이거 상관없이 병만 걱정하라. 이것도 좀 이상하죠. 그래서 병만 강조하기도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 해석으로 기를 부모나 병으로 보지 말고 자식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전체 문장의 주어는 뭐가 됩니까?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해석은 부모님은 오직
자식이 병들 것만을 걱정한다. 기라는 것이 자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자, 그래서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자식이 병만 안 걸렸으면 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애절한 심정이라는 말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마 정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5장과 6장을 성독해 보겠습니다. 맹의자 무뇨한데 자왈무이니라. 맹의자가 효도에 대해서 공자님께 물으니 대답하시기를 어김이 없어야 한다 하셨다. 번지여러니 자고지왈 맹손무뇨어하이. 번지가 공자의 수레를 몰고 있는데 공자가 번지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맹손이 나에게 효도에 대해서 묻길래 아대왈 무이라 호라. 내가 대답하기를 어김이 없어야 한다고 하였다. 번지왈 하이냐이니고, 번지가 묻기를 그 어김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니 자왈 생사지일에 하며,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전에 부모님 섬기기를 예법으로 하며 사장지일에 하며 제지일에니라. 사후에 장례를 예법으로 하며 제사 지내기를 예법으로 해야 하느니라. 예, 마치겠습니다.